갑 요약자와 을 낙약자는 병을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이것도 한번 정지하시고 풀어보시고요. 제가 하나씩 질문 보면서 다음 화면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 요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들 한 번 더 정지하셔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지금 좀 글자가 작아서 좀 보시기 좀 힘들 수도 있는데 한번 죄송합니다. 이거 너무 조금 글자가 작아서 근데 나누기도 애매해요. 한 페이지에 좀 해야지 좀 내용 이해하기가 편해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런 거 뭐 몇 번 읽어보시면 아 이런 식이구나. 그리고 문제에 적용하다 보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지문 보겠습니다. 갑은 대가관계의 부존재를 이유로 지금 대가관계는 뭐죠? 요 대가관계죠. 대가관계. 수익자하고의 대가관계. 지금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얘가 되는 거고 여기가 얼 이렇게 된 거죠. 얘가 병 이렇게 되는 거죠. 대가관계의 부존재를 이유로 자신이 기본관계에 기하여 을에게 부담하는 채무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 네, 맞는 지문이죠. 없다. 거부할 수 없죠. 이 기본관계라고 하는 게 중요하죠. 이 기본적으로 얘라는 얘기죠. 기본은 얘다. 기본은 얘다. 기본은 매매 계약을 하든 무슨 계약을 한 거에 기본은 얘하고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럼 이 대가관계가 부존재한다. 뭐 이런 이유로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행을 거부한다? 이거는 당연히 없죠. 그럴 수는 없죠. 갑과 얼 간의 계약이 해제된 경우, 자, 여기가 해제가 됐어요. 계약이. 그러면 얼은 병에게 급부한 것이 있더라도, 자, 여기에 이제 급부를 했다는 얘기는 이제 대금을 줬다는 얘기죠. 급부가 이제 줬다는 얘기잖아요. 대금을 줬다. 병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네, 맞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대금을 여기 줬더라도 이 사람한테 부당이득이니까 다시 돌려줘. 이렇게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 왜 그러냐? 지금 가만 생각해 보시면 이 나약자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대금을 준 이유가 뭔가요? 이 사람한테 줘야 준 이유가 뭔가요? 이 계약 때문에 그런 거죠. 이 계약 때문에. 요 계약 때문에. 이게 대금을 원래는 이렇게 주고 이렇게 이전을 받는 건데 지금은 여기에 대금을 주라고 하니까 줬다는 얘기는 내가 이렇게 대금을 이행한 거나 같은 거잖아요. 지금 여기에다 대금을 이행한 거나 같은 의미죠. 그러면 만약에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이 사람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이 사람한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를 해야 돼요. 이 사람한테. 그렇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대금은 여기를 줬더라도 이 사람한테 준 거랑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죠. 이 사람한테 준 거랑 같다. 같죠? 그렇죠. 이렇게 주면은 이렇게 이전할 거니까 당연히 이 사람한테 준 거나 이렇게 준 거나 같은 거잖아요. 같은 거.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이 기본 관계가 이 사람하고 지금 당사자니까. 그렇죠? 자, 3번 질문.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 자, 이제 권리를 취득했다는 얘기죠. 의사표시를 했으면, 수익의 의사표시를 했으면, 자, 갑이 을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면 병은 을에게 그 채무 불이행을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하여튼 뭐 해제가 돼가지고 이 사람이 손해를 봤어요. 손해를 봤어요. 그러면 손해를 배상하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이 사람이 권리가 있잖아요. 권리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했으면 권리를 취득하잖아요. 권리를. 지금 이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라 그랬죠.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권리를 취득했다는 얘기예요. 권리를. 나는 이렇게 받을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을 했는데 여기가 해제되면서 하여튼 뭐 어떤 시기에든 간에 손해가 생겼다. 그러면 손해배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갑과 을 간의 계약이 갑의 착오로 취소된 경우 병은 착오 취소로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에 속한다. 제3자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는 그냥 제3자 그러지만 이 제3자가 아니에요. 뭐 우리가 선의의 제3자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제3자의 범위에 속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틀린 거.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틀린 거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병은 을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이행을 청구할 수 있죠. 야, 빨리 대금 나한테 넘겨. 여기 이전해준다. 이렇게. 그 왜냐? 이 사람도 수익 의사를 표시를 했으니까. 하면 뭐가 생기죠? 권리. 권리가 생기면 이행을 할 수도 있고 손해가 생기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고. 그렇죠? 제3자를 위한 계약. 요거에 틀린 것은 제3자의 권리는 그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해 수익 의사 표시를 하면 그렇죠. 제3자의 권리는 이 수익 의사를 표시를 하면 생기죠. 계약의 성립 시에 소급하여 발생하는 게 아니죠. 이거는 당연한 얘기예요. 왜냐? 지금 수익의 의사 표시는 처음에 제3자의 계약 때 이 제3자라고 하는 사람은 뭐예요? 현존할 필요도 없죠. 현존할 필요도 없잖아요. 현존할 필요가 없고 나중에 수익 의사 표시할 때 현존하고 특정되면 됐다 그랬죠. 이때 수익 의사 표시할 때. 근데 수익 의사 표시할 때 이제 현존했어요. 특정됐어요. 누구? 뭐 A라고 하는 사람 딱 특정이 됐는데 계약의 성립 시에 소급하여 발생된다. 이걸 소급해가지고 하면 그때 현존하지도 않는데 누구한테 하나요? 말이 안 되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수익 의사 표시를 하면은 권리가 생기고 이 권리에서 뭐 이행을 청구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이런 권리 수익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요때 현존하고 특정되면 된다. 이렇게 묶어서 기억하고 계시면 되고요. 제3자는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이거 당연하죠. 제3자가 이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잖아요. 제3자가 어떻게 계약을 해지해요? 지금 이렇게 계약을 한 상태인데 이 계약 당사자는 바로 A하고 B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해제를 할 수 있는 거지 아무리 수익자라고 제3자의 수익자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채무자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제3자는 그 채무자에게 그 채무의 이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왜냐? 권리가 있으니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제3자 권리가 있잖아요. 권리가 있으니까 이행을 청구할 수도 있고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이렇게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 이익의 향수 여부의 확답을 제3자한테 채구할 수 있다. 네, 그렇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채구할 수 있다. 이게 채구라고 하는 게 물어본다.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병존적 채무 이행은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있다. 그렇죠. 이것도 맞는 질문. 병존적 채무 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가 있어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알고 계시고 요건 지문 나옵니다. 요 질문은 자주 나와요. 한번 요거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1번 질문 소급한다 안 한다. 요거는 지금 요 종문 보면 알죠. 표시한 때 생깁니다. 표시한 때. 의사를 표시한 때. 의사를 표시한 때 생긴다. 이게 조문에 딱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소급한다 뭐 이런 말은 전혀 해당 사항이 없고요. 자, 이 병존적 채무 이인수 요 부분에서 조금 이게 뭘까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자, 판례 보시면 딱 요 판례는 아니지만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중도금 잔금은 매도인의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은 매도인의 채권자로 하여금 매수인에 대하여 그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하여 직접 청구권을 행사할 권리를 취득해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고 동시에 매수인이 매도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는 병존적 채무 인수에 해당된다. 자, 요거를 넣어놓은 이유는 제가 병존적 채무 인수가 무슨 의미일까 하니까 조금 생각해 보시라고 요 판례를 넣어놨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병존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병합돼 있다, 그러니까 두 개 이상이 돼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겹쳐져 있다, 중첩적 돼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병존적 채무 인수라고도 하고요, 중첩적 채무 인수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법에 나와 있는 단어가 아니라서
그렇지만 뭐 판례에는 다 이런 식으로 씁니다. 병전적 채무인수 아니면 중첩적 채무인수 이런 식으로 씁니다. 자, 요거는 개념이 임대인 입장에서 병전적 채무인수란 기존 채무자의 채무를 새로운 채무자가 인수하지만 기존 채무자도 여전히 채무를 지내게 되는 상황. 요 상황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채무자와 기존 채무자가 공동 책임으로 책임을 부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첩이 돼 있죠. 새로운 채무자하고 기존 채무자하고. 자, 요 상황은 무슨 의미냐 하면요. 쉽게 생각하시면 자, A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뭐 아파트 하나 갖고 있어요. 101호. 자, 그리고 이제 B라고 하는 사람 있고, 자, 여기에 지금 C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전세를 살고 있어요. 자, 요런 경우에 자, 여기에 이제 매매를 합니다. 매매를. 지금 전세금은 이제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이렇게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때 이 A라고 하는 사람하고 B라고 하는 사람하고 매매를 해가지고 자, 여기 이제 파는 거예요. 대금 주고 이전을 받아요. 이전을 그냥 이렇게만 받으면은 지금 이 전세를 들어놓은 이 채권자,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 이 A라고 하는 사람하고 계약을 했잖아요. 당연히 여기 채권 채무 관계가 있죠. 지금 근데 소유권이 여기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하고도 채권 채무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중첩이 돼 있다. 병존돼 있다. 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뭐 판례도 많이 있어요. 보면은 이래서 소송을 갑니다. 여기 만약에 이렇게 넘어갔는데 이 사람이 뭐 잘못 뭐 투자해가지고 이거 경매에 넘어가게 생겼어요. 이게 아파트가. 그러면 이 전세 들어오는 사람은 여기에도 1,000만 원 이렇게 청구를 할 수 있지만 여기에 1,000만 원 이렇게 청구할 수 있어요. 너 나 전세금 돌려줘 이런 식으로. 둘 다 채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말로 면책적 채권 인수라고 하는 단어도 있어요. 면책적 채무 인수. 임대인 입장에서 면책적 채무 인수란 임차인의 채무를 제3자가 대신 인수함으로 임차인의 채무에서 면제, 그러니까 탈퇴된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면책적 채무 인수가 돼야 돼. 그래야지 이 사람한테 달라고 못하고 이 새로운 주인한테 1,000만 원 주세요. 이렇게만 되는 거예요. 요게 면책적 채권 인수예요. 병전적 채무 인수라고 하는 거는 지금 제가 얘기했대로 지금 A한테도 청구할 수 있고 B라고 하는 사람에도 청구할 수 있다. 요게 병전적 채무 인수. 판례 보시면 채무 인수가 병전적 채무 인수가 되기 위해서는 계약 당사자에게 채권자가 직접 인수인에 대한 채권을 취득하게 할 의사가 있는 것을 요하고 면책적 채무 인수가 되기 위해서는 면책적 채무 인수에 관한 채권자, 여기 채권자라고 하는 바로 이제 임차인을 얘기하는 것이 이 사람의 성낙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도 알고 이렇게 소유권이 가니까 나 전세금은 여기서 받을게요. 이런 식으로 약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계약서에. 이게 안 돼 있으면 어떤 판례냐? 채무인수가 면책적인지 아니면 병전적인 건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병전적 채무인수로 해석을 합니다. 판례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약정 없이 이 전세에 들은 사람이 몰라요. 지금 이 소유권이 이렇게 넘어간 건지도 몰라. 그러면은 이 판례는 이 원래 주인한테도 이 전세금을 청구할 수 있고 지금 새로운 사람한테도 청구할 수 있고 이렇게 병존적 채무인수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해버려요. 이런 식으로 지금 요 두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아마나. 자,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조금 길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아마나. 이런 식의 의미다. 병존적 채무인수, 면책적 채무인수 요 관계. 그래서 지문 보면은 지금 요 문제는 아니지만 이미 요약자가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낙약자가 그대로 인수하여 요약자가 채무를 면하게 되는 면책적 채무인사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뭐 이런 식으로 지문이 나온 적이 있어요. 요거는 아니죠. 면책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죠. 그냥 넘어가 버리니까 이거는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요렇게 나온 지문도 있어요. 요거는 이제 틀린 지문이 되겠죠.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고 병전적 채무인수 요거가 바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가압은 자신의 X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면서 대금 채권을 병에게 귀속시키기로 하고 대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기로 하였다. 그 후 병은 을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 자, 이게 기본관계에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수익 의사까지 다 이루어졌습니다. 다 이루어졌어요. 갑과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합의 해지할 수 있다? 아니죠. 합의 해지 안 되죠. 합의 해지. 서로 두 사람만 합의해 가지고 해제가 안 되죠. 이 사람이 병이 권리가 생겼잖아요. 지금 수익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권리가 있어요. 이 사람 동의를 얻어야 돼요.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틀린 거, 이건 이제 틀린 거. 을은 대금 지급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자, 을이 대금 지급을 안 했어요. 그 병은 계약의 해제를 할 수 있다? 아니죠. 계약의 해제는 당사자가 아니죠. 병은 요 사람만 해제를 할 수 있어요. 해제는 계약 해제는 틀린 거. 갑이 을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병은 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네, 그렇죠. 병은 지금 권리가 있잖아요. 수익 의사 표시를 했기 때문에 권리가 있어요. 그러면 이행을 청구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그렇죠? 이게 맞는 지문 옳은 거는 3번이 되네요. 갑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지체하는 경우 을은 병에게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아니죠. 거절할 수 있죠. 이게 동시 이행이잖아요. 기본 관계에 있는 갑하고 을하고 이 기본 관계에 지금 대금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지체를 해요. 그러면 대금 지급을 하는 거를 당연히 거절할 수 있죠. 이 대금 지급해버리면 어떻게 안 되죠. 그럼 이전을 안 해주고 있는데. 그렇죠? 을이 갑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 을은 이미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병에게 청구할 수 있다? 아니죠. 병에게 청구하면 안 되죠. 갑에게 청구해야 되죠. 갑에게.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갑하고 을하고 병 이렇게 있을 때 대금을 줬다. 그래서 대금을 다시 돌려줘. 이거는 절대 없습니다. 이 사람한테 돌려달라 그래야 돼요. 갑한테. 여기가 기본 관계이기 때문에 여기 대금을 준 행위는 그냥 이 사람한테 대금을 준 행위랑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해 쉽죠. 아, 지금 갑의 요구로 지금 병에게 대금 지급을 했지만 나는 갑에게 준 거랑 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갑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반환 청구를. 자, 제3자를 위한 계약 정리 좀 한번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매도인 채권자, 매수인 채무자고요. 여기가 요약자, 낙약자, 그리고 수익자, 제3자가 되는 거예요. 요 단어들을 다 쓰니까 지문에서 다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여기에 기본 계약이 있습니다. 기본 관계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이제 계약을 했다는 얘기죠. 여기가 계약의 주체인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뭐 무효, 취소, 해제되는 것들은 여기,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뭐 취소, 무효, 뭐 해제 이런 거는 다 여기서 가능한 거예요. 가능한 거예요. 이 기본 계약이 여기고 기본 관계가 여기인 거예요. 자, 여기는 수익 관계, 대가 관계가 있는 거고요. 자, 수익자가 권리 취득 후 당사자 합의로 수익자 권리를 변경 소비를 시킬 수 없음. 이렇게 딱 나와요. 요거 판례에 있는 내용이 있어서 제가 여기 한번 갖고 왔어요. 당사자는 제3자의 권리가 생긴 후 합의 해제할 수 없고 설사 합의 해제를 하더라도 이미 제3자가 취득한 권리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기는 권리를 생겼잖아요. 지금 취득한 후는 권리가 생겼죠. 그러니까 여기를 만약에 설사 합의를 하더라도 나는 여기다 이행 청구를 한다. 만약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 이런 식으로 권리가 있는 거예요. 권리가. 취득해서
이제 의사표시하면 취득하고 그 취득한 권리로 인해서 이행 청구도 하고 손해배상 청구도 하고 이런 식으로. 다만 계약의 당사자 중 요약자는 수익자의 권리가 확정된 이후에도 착오나 사기, 강박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낙약자의 채무 불이행 시 수익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항 같이 알고 계시고요. 우선 질문 자주 나오는 것들은 이런 내용들, 수익자한테 대금 반환이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근데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질문 많이 나오는 거, 요거 같이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수익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 요거 질문 자주 나오니까 요런 내용들. 자, 요 정도만 알고 계셔도 우선 큰 그림은 다 이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부족한 부분은 여기 동영상 한번 다시 한번 보시고요. 또 나중에 또 다른 문제로 해서 또 이런 문제 나오면은 또 다시 또 설명하는 기회가 있을 거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